안녕하세요. 승리를 위해 소통하는 변호사 승소왕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승소는 노력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의견에 동의 못하실 것 같은데, 아니면 정말 승소는 변호사 노력만으로 된다고 믿으시나요? 저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은 차라리 안 하는 이만 못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되는 사건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의뢰인에게 열심히 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면 뭔가 다 해결될 것 같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둘 다 변호사 선임해서 또는 상대방도 검사인데 다 잘 될 것 같으면 대체 누가 승소하는 걸까요? 여기저기 돌다가 오신 의뢰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변호사님 얼굴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는 분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수임료를 적게 내서 그런 것 아닌가요? 라고 물으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수임료 2천만 원 주고도 변호사 얼굴 못 봤다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대체 변호사님들은 뭐가 그리 바쁜지 의뢰인에게 얼굴 한번 안 보여준다고 투덜투덜 하시던데 저도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사건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 변호사님이 작성한 서류 있다고 하니까, 변호사님이 검사하고 판사하고 친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믿었다고 하는데, 세상 모든 변호사님들 다를 거 없습니다. 그럼 상대방 변호사님은, 상대방이 검사 본인인 경우는 이거 모순 아닌가요? 하나도 유리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또이또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변호사인데 저도 아는 검사 판사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검사 판사는 진짜 더 악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도 안 도와줍니다. 흔한 조언도 안 해줍니다. 도와주면 승진 막힌다고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그냥 밥만 먹고 차만 먹고 그래 별일 없고 건강해? 이런 소리만 하고 옵니다. 검사 판사직이 뭐라고 과거 친한 사이까지 갈라놓는 건지 저만 그렇습니까? 다른 변호사님들은 안 그런가요? 지금도 검사 판사랑 영화처럼 부당거래하고 그런가요? 제가 순진한 건가요? 그럼 저는 검사 판사 도움받은 적 없으니까 맨날 패소하고 의뢰인은 구속되고 사무실은 팔이 날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승소와 패소는 검사와 판사와 친하냐 안 친하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친분이나 변호사 스펙은 보여주기식 광고일 뿐이지 소송 결과와는 아무 상관없다고 봅니다. 승소의 기초 요건은 일단 판례입니다. 근데 판례는 상대방 변호사와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무기만으로는 승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차별화된 다른 요건이 추가로 곁들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냐? 바로 소통과 기획입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님 중 한 분은 이렇게 소송을 한다고 해요. 어차피 소송은 이길 사건과 질 사건이 정해져 있다. 이길 사건이 나한테 오면 땡큐고 질 사건이 나한테 오면 사무실 유지 비용만 버는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니, 그렇게 운으로만 승소가 결정되면 그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공부한 이유가 뭐죠? 의뢰인이 질 사건 가져왔으면 이건 지니까 돌아가세요 라고 하면서 돌려보내는 것이 정상이지, 그렇지 않고 또 수임하는 것은 무슨 심보일까요? 기망 아닌가요?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의 기본 의무마저 저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변호사님은 정말 의뢰인이 억울한 것은 없는지 열심히 봐주고 계시는데, 판례나 노력만으로 승소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승소는 단순히 업무 노력만으로 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승소는 노력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이것은 제가 지방에서 변호사 업무하다가 서울로 사무실 이전해서 동기 변호사님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것은 2014년 5월입니다. 저도 그냥 흔한 변호사님들 중 한 명이었죠.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2시 30분까지 막 차 타고 퇴근하는 그냥 말 그대로 흡변이었습니다. 그래도 변호사가 됐다는 생각에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허리 디스크에 거북목에 소화불량 만성두통에 그냥 성인병 아저씨가 돼버렸습니다. 일은 여전히 많고 힘들고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냥 빡센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방에서 개업을 했는데, 그래 개업으로 한방 가자, 버티다 보면 볕들 날 오겠지, 뭐 있나? 라는 생각으로 아주 의기양양하게 개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업 첫 달, 그래 처음이니까 괜찮아. 그리고 두 번째 달, 왜 이러지? 세 번째 달, 망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 막 블로그에 글을 썼어요. 댓글도 달아줬습니다. 하하, 저는 최충만
변호사인데요. 문자도 보내고 기관 봉사도 하고 지역사회 무슨 클럽 활동 나가서 춤도 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실적은요, 무려 0원이었습니다. 망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크게 잘못됐다. 이대로 가면 죽는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잘 나간다는 사람들, 유튜브 온갖 성공 서적 미친듯이 찾아봤습니다. 한 2개월은 일도 안 하고 그것만 찾아다닌 것 같아요. 변호사인지 영업사원인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찾아 들었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많은 도움을 받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방향이라는 것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의뢰인에게 어떤 변호사가 될 것인가? 그냥 사건 변호사? 아니다. 나는 의뢰인과 그 가족, 그 지인까지 책임지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방향을 잡고 그걸 하려면 뭔가 특별한 절차, 그에 알맞는 조직과 도구,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진행해보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소통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간단히 소개하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목적에 충실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변호사 업무의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승소인데요. 어느 변호사도 100% 승소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지식이나 노력, 그리고 시스템은 갖출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승소할 수 있도록 1%라도 올리기 위한 노력으로 무엇이 필요하냐? 첫째, 먼저 승소할 수 있도록 사건을 설계해야 합니다. 많은 변호사님들이 사건 수임할 때 판례 입장은 이렇다. 이래서 승소할 수 있을 거다. 라고만 설명하는데 실제 소송 절차 들어가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대 변호사님도 똑같이 판례 보고 들어온다고. 그래서 상대 변호사 또는 검사가 기존 판례에 비추어 이런 주장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상대의 주장을 깨뜨릴지 미리 고민하고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두나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절차 설계도를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둘째, 변호사와 의뢰인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해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 맡기면 가장 많은 클레임이 뭔지 아세요? 변호사와 연락 안 된다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재판, 교도소 접견, 기관회의, 특별위원회 활동, 면담 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화 못 받을 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변호사 전화만 기다릴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답답해서 죽습니다. 변호사는 제때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받지 못해 패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의뢰인과 변호사가 자유롭게 의견과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합니다. 이메일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신경 쓰면 고객센터처럼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변호사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해 놓은 사무실일수록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의견과 자료를 효율적으로 취합, 주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에게는 한 명의 변호사지만 변호사에게는 수십, 수백의 의뢰인이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의 니즈를 충족하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그릇,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한 명이 법원 전화받고 기록 복사하고 의뢰인 상담하고 자료 수집하고 자료 정리하고 의견서 작성하고 법원 재판 나가고 방청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그럼 사건 맡긴 의뢰인한테도 손해가 옵니다. 처음 사건 수임부터 판결 선고까지 필요한 증거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 제출하고 의뢰인도 모르는 증거까지 찾아내는 절차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억울하게 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도리어 질 사건도 이기는 승소 퍼센티지 상승이라는 결과를 만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넷째, 자기의 모든 것을 자신 있게 공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한다고 소문난 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 무대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 업무 분야에 대해 숨기고 감추고 막 신비주의 그런 거 하고 있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저걸 알려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마구마구 퍼주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도 똑같습니다. 정말 잘하는 사무실 가시면 거기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직원들도 자신감이 넘치고 왜? 우리 사무실에서는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으니까. 그 말은 승소를 많이 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적어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실이 최고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상담을 봐도 거침이 없고 판결문 공개도 시원시원.
내 사건 보고 싶다고 하면 처음 상담 기록부터 지인까지 접수한 서류까지 전부 다 공개합니다. 정말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런 곳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결과, 승소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스포츠 경기 봐도 승이 패보다 많은 팀은 뭔가 자신감 넘치는 것처럼 승소가 많은 사무실은 그냥 봐도 자신 있게 다 공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사건이 끝난 의뢰인이 다시 찾아옵니다. 맛집이라고 소문난 곳, 줄 서 있지 않습니까? 손님이 다시 찾아오는 그곳, 그런 곳이 맛집입니다. 법률사무소 똑같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사건 진행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나중에 다시 올까요? 안 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그런데 결과도 좋고 서비스도 마음에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다시 옵니다. 자기가 아니면 지인이라도 끌고 옵니다. 거리낌 없이 추천합니다. 내가 먼저 서비스 받아보니까 만족했으니까 재방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무실은 아주 잘하는 사무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소했을 가능성 당연히 높고 승소를 못했어도 의뢰인이 만족할 정도로 서비스 시스템이 잘 갖춰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까지 소송에서 승소하는 요건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정리하면 내 사건 분야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무소가 승소할 가능성 높은 곳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500 이상 지불했는데 시스템 하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것 보면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내 사건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병원처럼 진단, 처방, 수술, 요양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절차를 설명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신뢰가 되겠습니까? 법조 시장도 투명하고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조금 더 편한 법률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강연의 최충만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